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사실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최소 3,000명에 이르는 북한군이 러시아 동부에서 훈련을 받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국정원도 러시아로 파병된 북한군 규모가 3,000명에 이른다고 파악했습니다. 북한 내부에서도 파병 소문이 퍼지고 있는데 주민 동요를 막기 위해 파병군인 가족들을 집단 이주시킨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튀르키예 최대 방산업체에 소총을 든 괴한이 난입해 5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튀르키예 정부는 쿠르드족 분리주의 세력의 소행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 배우자와 가족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카드를 꺼내며 대통령실 압박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한 대표를 향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하라고 요구하는 등 여권 갈등의 틈새를 파고들었습니다. 김장철이 코앞인데도 배추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예산을 투입해 배추와 물을 40%까지 할인하고 공급량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이 7도까지 내려가는 등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일부 지역은 체감 온도가 영하권으로 내려가고 강원 일부 지역엔 도로의 살얼음도 예상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그동안 북한군 파병설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던 미국이 북한군의 이동 시기와 경로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면서 참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허위 과장 정보라고 발뺌하며 한국이 분쟁에 개입하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적어도 3,000명의 북한군 병사들이 이달 초중반 배를 타고 러시아로 이동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원산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건너간 북한군은 러시아 동부에 있는 여러 훈련장에 흩어져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Traveled by ship from the Wonsan area in North Korea to Vladivostok, Russia. These soldiers then traveled onward to multiple Russian military training sites in eastern Russia. 백악관은 북한군이 전쟁에 투입될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참전 가능성이 매우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우크라이나 전장에 북한군이 나타난다면 정당한 표적이 될 거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If they do deploy to fight against Ukraine, they're fair game. They're fair targets. And the Ukrainian military will defend themselves against North Korean soldiers the same way they're defending themselves against Russian soldiers. 북한군 이동을 확인한 백악관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러시아 편에서 나라를 겨냥한 새로운 제재안 발표를 예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북한군 장병들을 겨냥한 한국어 영상을 만들어 SNS에 올렸습니다. 총을 버리고 투항하면 안전한 수용소에서 배불리 먹을 수 있다며 이국 땅에서 무의미하게 죽지 말 것을 설득하는 내용입니다. 수용소의 전쟁 포로들은 하루 3끼의 식사를 받으며 식단에는 고기, 신선한 야채, 빵이 포함됩니다. 러시아는 북한군 파병설은 허위 과장 정보라며 거듭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용 무기 지원을 검토한다는 한국 정부 반응이 당혹스럽다며 테러 정권인 우크라이나에 놀아나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러시아 안보를 위협하는 모든 조치에 가혹하게 대응할 거라며 한국의 우크라이나 분쟁 개입을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네,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숫자가 며칠 새 더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주 1,500명에서 현재 3,000명의 북한군이 러시아로 향했다고 우리 국정원이 전했는데요. 네, 북한 당국이 내부의 동요를 막기 위해서 파병 가족들을 집단 이주하는 정황도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러시아로 파병된 북한 병력의 숫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까지 1,500명에 이어 지금까지 러시아로 향한 북한 병력은 3,000명에 이른다고 국정원이 전했습니다. 또 올해 말까지 전체 파병 숫자는 10,0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 사이에 계획한 약 1만여 명의 파병은 12월경으로 예상된다라고 보고가 있었습니다. 파병이 본격화하면서 내부 동요도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북한 당국은 파병 사실을 철저히 감추고 있지만
주민들 사이에 관련 내용이 퍼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주민을 통제하기 위해 파병 가족들을 집단 이주시키는 정황도 드러났다고 국정원은 밝혔습니다. 철저한 입단속과 함께 파병 군인 가족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통제 관리하기 위해서 이들을 모처럼 집단 이주 격리하고 있는 정황도 포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파병은 지난 6월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북러 간 신조약 체결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체력과 사기가 우수한 북한 최정예 부대가 파병됐지만 현대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많은 사망자가 나올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체코 국가안보 보좌관과 최근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러북 군사협력에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실 실장이 토마시 포야르 체코 국가안보 보좌관과 통화해서 이를 위해 양국 간 전략적 공조를 지속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튀르키예 최대 방산업체에 소총을 든 괴한이 난입해 5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튀르키예 정부는 쿠르드족 분리주의 세력 쿠르드 노동자당이 테러 공격을 저지른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총성이 연신 들리더니 지축을 흔드는 폭발음과 함께 화염이 솟아오릅니다. 민간 항공기와 전투기를 생산하는 튀르키예 최대 방위산업체 튀르키예 항공우주산업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도착한 괴한들은 폭탄을 터뜨려 혼란을 일으킨 뒤 시설 내부로 진입했습니다. 소총으로 무장한 상태였는데 이들의 공격에 여러 명이 목숨을 잃거나 크게 다쳤습니다.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브릭스 정상회의 일정을 소화하다 참사 소식을 접했습니다. Taziye dilekleriniz için özellikle teşekkür ediyorum. Bu menfur terör saldırısını lanetliyor. Şehitlerimize Allah'tan rahmet diliyorum. 총격범 2명도 현장에서 사살됐습니다. 이제 관심은 대담한 범행의 배후에 누가 있느냐입니다. 튀르키예 정부는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면서도 분리주의 세력 쿠르드 노동자당을 향한 의심의 눈초리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The picture that we are receiving from the crime scene, from the scene, indicates probably it's one of these far left or the PKK or similar terrorist organization. 튀르키예는 쿠르드 노동자당과 쿠르드 민병대 등을 최대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근거지인 이라크와 시리아 국경 지역을 겨냥해 공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실을 향해 특별감찰관 임명을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면담에서 김 여사 논란 해소를 위해 특별감찰관 도입을 제안했지만 이렇다 할 결론이 나오지 않자 압박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김다은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취임 이후 처음 진행한 확대 당직자 회의에서 8분 동안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한 대표는 늦어도 11월엔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이 해소된 상태여야 한다며 기한을 제시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다음 달 중하순 예정된 만큼 눈앞에 놓인 상대 당의 악재를 쥐고 흔들 기회를 놓쳐선 안 된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의 범죄 혐의에 대한 재판 결과들이 11월 15일부터 나오죠. 김건희 여사 관련 국민들의 요구를 해소한 상태여야만 합니다. 최근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김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과 대통령실 인적 쇄신, 진상규명 협조 등 3대 요구를 제시했지만 사실상 받아들여지지 않자 공개 압박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앞서 한 대표는 자신과 가까운 인사들이 모인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앞으로 더 직접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한 거로 전해졌는데 특별감찰관 추진이 그 첫 번째 실천인 셈입니다. 특별감찰관제는 대통령 친인척을 감찰하는 대통령실 독립기구로 국회가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지명합니다. 문재인 정권 내내 공석이었고
윤석열 정부 들어선 여권이 민주당에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 협조를 전제로 내걸면서 미뤄졌습니다. 정부와 야당의 각각 부담인 특별감찰관과 북한 인권재단을 엮은 거로 윤 대통령의 뜻 또한 마찬가지였는데 이 같은 조건 없이 특별감찰관을 추진하겠다는 게 한 대표의 입장입니다. 대통령께도 제가 면담 과정에서 특별감찰관의 추천 절차를 실질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원내 지도부는 특별감찰관 문제는 한 명이 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며 온도차를 나타냈습니다. 한 대표 말처럼 한 달 내에 뚝딱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이 부분은 국회 의사 결정 과정이고 원내 사항입니다. 원내 최고 의사 결정은 의원총회입니다. 그리고 그게 의장은 원내 대표고. 한 대표가 특별감찰관을 거듭 띄우는 건 민주당이 추진하는 김 여사 특검법을 막기 위한 명분 쌓기란 분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기존 정부 여당의 입장에 사실상 반기를 드는 초강수가 오히려 유난 갈등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대통령실은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문제 해법으로 특별감찰관을 추진하겠다고 한 데 대해 여야가 합의하면 임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여사 의혹 해소와 면담 시 홀대 논란 등에 대해서는 일일이 반박하면서도 당정이 하나 돼 어려움을 극복하자며 갈등 확산은 막으려는 모습입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한 데 대해 대통령실은 여야가 합의해 오면 임명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특별감찰관과 북한 인권재단 이사 연계 문제는 여당이 해결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특별감찰관과 북한 인권재단 이사 연계는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이어져 온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대표가 너무 쉽게 생각한 것 같다. 여당에서 특별감찰관만 따로 추진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80분 동안 진행된 윤 대통령과 한 대표 면담의 여진도 이어졌습니다. 한 대표가 지금은 말을 각색할 때가 아니라 김 여사 논란 해소를 위한 3대 요구에 예스냐 노냐를 말할 때라고 얘기한 것으로 알려지자 대통령실이 반발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대 요구에는 이미 충분히 말씀드렸다며 어떤 부분이 왜곡이라는 건지 말해주면 좋겠다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어 대통령실이 한 대표를 홀대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의도가 없다며 홀대를 기획했다는 내용이야말로 왜곡 해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다만 엄중한 정치 상황에서 당정이 하나 돼 어려움을 극복해야 할 시기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여러 힘든 상황이 있지만 업보로 생각하고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며 기존 입장과 국정기조 등을 이어갈 뜻을 내비쳤습니다. 여러분들 더 잘 살게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아주 많이 들고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윤한 갈등 속에 윤 대통령은 한 대표에 대한 비판 메시지를 이어온 홍준표 대구시장과 비공개로 만나 대구 경북 현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대통령실 내부적으로는 야당의 정치적 공세를 막아주길 기대하며 어렵게 성사한 윤한 면담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해 아쉽다는 평가도 내놓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친한계 현역 의원들이 잇따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를 향해 한동훈 대표가 추진하는 특별감찰관 추진에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민의힘 현역 의원 108명 전원이 참여하는 메신저 대화방에 이 같은 내용의 글이 연이어 올라왔습니다. 또 특별감찰관 제도의 원래 취지대로 이제는 도입할 때가 됐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해당 글을 올린 건 친한계로 꼽히는 박정훈, 한지아, 배현진, 김형동, 정성국, 고동진 의원 등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야당이 세 번째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탈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친윤석열계는 특검법의 부당함과 위헌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YTN에 출연해 민주당의 특검 추진이 대통령 탄핵을 밀어붙이기 위한 목적이라는 건 삼척동자도 안다며 그런 특검에 동조할 의원은 소수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강명구 의원도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특검법은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던 한동훈 대표의 발언을 언급한 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약간의 갈등을 빚는다고 해서 양심을 버리고 투표해야 하느냐며 민주당 좋은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문제 해법으로 제시한 특별감찰관 도입은 본질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조승래 수석 대변인은 주요 당직자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인력도 10여 명 정도로 제한적이라며 앞으로의 일에 경종은 될 수 있지만 기존의 일을 수사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김 여사 관련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특검이라며 한 대표가 주변만 볼 게 아니라 핵심적인 문제를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만취한 중국 국적의 남성이 편의점 점원이 신분증을 요구하며 술 판매를 거부하자 술병을 깨서 공격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남성은 편의점 앞을 지나다 난독을 목격한 시민에게 제압당해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표정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새벽 5시, 서울 강남에 있는 편의점에 한 남성이 비틀거리며 들어옵니다. 소주를 꺼내와 계산대에 올려놓는데 점원이 신분증을 요구하며 술병을 치웁니다. 그러자 다시 소주를 꺼내오고 점원은 손사래까지 치며 술병을 옮겨놓습니다. 연거푸 거절당한 남성이 휘청거리며 냉장고로 가더니 소주병을 꺼내 바닥에 내리칩니다. 놀란 점원이 달려오자 남성은 점원을 향해 깨진 술병을 휘두릅니다. 발길질을 하며 저항해보지만 남성은 연신 점원의 목과 얼굴을 공격합니다. 도망가려는 점원을 꽉 잡은 채 폭행을 이어가는데 바닥에는 핏자국이 선명합니다. 그 순간 편의점 밖을 지나던 시민이 뛰어들어와 남성을 끌고 나갑니다. 그리고 길 건너편 바닥에 눕혀버립니다. 시민은 이곳에서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5분 가까이 흉기를 휘두른 남성을 제압했습니다. 소리를 지르죠. 막 이렇게 괴성도 약간씩 지르는 거고 밑에서 별다른 저항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곧이어 순찰차가 도착하고 남성은 경찰에 체포됩니다. 경찰은 중국 국적인 20대 남성이 만취 상태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60대 점원은 얼굴을 크게 다쳐 수술을 받았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를 이어가는 경찰은 검거를 도운 시민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 속에 손상된 가스 배관 복구가 더뎌지면서 인천 부평의 주민들이 밤새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정전이 나고 택배 차량에서 불이 나는 등 사건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골목길 한쪽 깊이 파인 구덩이 주변에서 작업자들이 붉은색 가스 배관을 살핍니다. 주변 상수도관에서 샌 물이 가스 배관을 일부 파손시킨 겁니다. 인천 부평구 부계동과 일신동 일대 2,700여 세대에 가스를 공급하는 배관에서 이상이 발견된 건 어제 아침 7시쯤입니다. 복구 작업이 밤새 이어지면서 쌀쌀한 날씨 속에 온종일 보일러나 가스레인지를 사용하지 못한 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씻지를 못하지, 밥도 못하지. 나는 이제 커피포트 이렇게 데워서 약간 미지근하게도 좀 씻든가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하루 종일 추웠고요. 그로 인해서 제가 지금 감기가 좀 걸렸고요. 가스불이 없으니까 밥 해먹기도 불편하고. 20여 시간 만에 복구를 완료한 인천 도시가스 측은 긴 배관 곳곳에 차오른 물을 모두 빼내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습니다. 도로 갓길에 멈춰선 대형 화물차의 적재함이 검게 그을렸습니다. 어젯밤 중부고속도로 남이 방향 청주강서 나들목 인근을 달리던 11톤 택배 운반 차량에 불이 났습니다. 50대 운전기사가 급히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량에 실렸던 택배 화물 상당수가 불에 탔습니다. 소방은 차량 뒷바퀴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기사의 진술을 바탕으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선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전력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1,100여 세대가 불편을 겪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계속해서 사건 사고 한 줄 뉴스입니다. 어제 오전 제주 애월항 앞바다에서 새벽 낚시를 한 뒤 연락이 끊겼던 70대 남성이 바다에 빠진 차량 속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어제 오후 2시 40분쯤 경기 안성시 죽산면에 있는 전기 패널 수리 판매점에서 50대 여성이 폭 1m, 높이 1.8m 크기에 무게는 105kg인 철제 캐비닛에 깔리는 사고로 크게 다쳤습니다. 어제 낮 1시쯤 울산 중구 성안동의 야외 주차장에서 7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주차된 차를 들이받아 충격으로 밀려난 차들이 다른 차와 잇따라 부딪혀 모두 10대가 부서졌습니다. 북한이 닷새 만에 또다시 쓰레기 풍선 추정 물체를 띄웠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풍향을 고려하면 쓰레기 풍선이 경기도와 강원도 그리고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15분쯤 인천 하객동에서 시내버스가 인도로 돌진해 가로수와 전봇대를 잇따라 들이받아 버스에 타고 있던 사람 2명이 다쳤고 전봇대가 파손돼 주변의 건물 일부가 한때 정전됐습니다.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교실에서 몰래 여교사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고교생 A군이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고려제약의 제품을 처방토록 하고 리베이트를 받은 의혹으로 구속된 병원 간부가 14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올해 들어 검찰이나 금감원 등 정부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가 60대 여성에게 집중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8월 7명이 숨진 경기 부천 호텔 화재와 관련해 전기 배선을 교체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60대 건물주 등 4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태국에서 국내로 마약을 밀수한 40대 한국인 2명이 태국 마약청과의 공조수사를 통해 한 달 만에 검거돼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사고 한 줄 뉴스였습니다.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은 7.2도, 철원은 3.7도까지 떨어졌고요.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실제 체감하는 추위는 이보다 더 심합니다. 나오실 때는 따뜻한 옷차림 하시고요. 일부 내륙과 산간에서는 서리가 내리고 물이 어는 곳도 있어 농작물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오전까지 내륙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또 강원도에서는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3에서 9도가량 낮은 기온으로 출발합니다. 현재 춘천 7.7도, 안동 5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낮부터는 예년 기온을 회복하며 추위가 누그러지겠는데요. 오늘 낮 기온은 서울 19도, 광주 20도, 대구 21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면담이 뚜렷한 성과 없이 끝난 뒤 여당 내에선 파열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면담 직후에 윤 대통령이 추경호 원내대표를 불러서 만찬을 함께한 사실이 알려지며 개파 간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는 분위기입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대통령 면담 다음 날 한동훈 대표는 친한계 의원 20여 명과 저녁 자리에서 용산이 이젠 김 여사 의혹에 답을 해야 할 때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 논란 해소를 위한 3대 요구에 명확한 답변은 내놓지 않고 사실상 반박성 설명만 내놓고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친한계 의원들은 여권 위기 상황에서 다음 달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반전의 계기로 만들기 위해선 김 여사 리스크가 계속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며 한 대표 의견에 힘을 실었습니다. 특히 만찬 자리에선 추경호 원내대표를 향한 불만도 터져나왔습니다. 대통령과 한 대표 면담 직후 추 원내대표가 대통령실 만찬에 참석한 걸 두고 비판이 쏟아진 건데 한 참석자는 최소한 미리 언지를 주는 게 당대표에 대한 예의가 아니었겠냐며 날을 세웠습니다. 다른 참석자도 추 원내대표가 용산과 당 사이 균형을 잡지 못하고 대통령만 바라보고 있다고 성토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이 같은 지적에 개별 의원들의 생각이라고 말을 아끼면서도 당일 다른 저녁 자리를 마친 뒤 연락을 받고 잠시 들린 것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의도에서 우리 동료 의원들과 만찬을 했고 그리고 국회에서 좀 머물다가 퇴근하는 길에 연락이 있어서 잠시 들렸다. 김 여사 특검법을 둘러싼 개파 간 신경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친한계는 민주당 특검법엔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면서도 이탈표 가능성을 고리로 압박을 이어간 반면 사실은 굉장히 두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협박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정확한 그런 보고를 드린 거죠. 친윤계는 본질은 야당의 말도 안 되는 공세를 막아내는 거라며 단일 대우를 내세웠습니다. 저 말도 안 되는 의혹을 가지고 대통령 탄핵하겠다고 덤비는 저 사람들에게 당대표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여당의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당원들 똘똘 뭉쳐서 친한계 만찬에도 불편한 기류가 읽히는데 김태흠 충남지사는 만남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다고 꼬집었습니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면담이 서로 간극만 확인한 채 오히려 안 하니만 못했다는 평가까지 나오는 가운데 계속되는 당정 갈등이 당내 개파 갈등으로 격화하며 내분 양상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한 부산 금정을 찾아 기회를 주신 데에 100배, 1000배 보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대표는 윤일현 신임 금정구청장, 장동혁 최고위원 등과 함께 부산 서동 미로시장을 방문해 당선 감사 인사를 진행했습니다. 한 대표는 시민들과 인사를 나눈 뒤 국민의힘 부산 17명의 의원이 부산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뛰겠다며 여러분이 1분, 1시간을 준다면 우리는 100분, 100시간을 뛰겠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의혹 등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연일 검찰을 비판하는 토론회나 간담회를 열어 여론전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사법부에 정치적 압박을 행사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이준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이 검찰의 과잉 표적 수사를 비판하는 책의 저자들과 진행한 간담회. 최대 화두는 역시 이재명 대표의 수사와 재판이었습니다. 수백 번의 압수수색과 2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는 검찰이 사실을 밝히려는 노력이 아니라 오로지 이재명 죽이기에만 혈안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앞서 친명계 모임도 연속 토론회를 열고 이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혐의인 위증교사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여러 쟁점을 따지기도 했습니다. 당일각에선 이 대표 무죄를 강설하는 영상까지 만들겠다며 다음 달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이른바 검찰 때리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염두에 둔 건 아니라고 선을 긋고는 있지만 집권 플랜 본부를 발족한 것을 두고도 사실상 그림자 내각이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됩니다. 정권이 사실상 준무정부 상태로 들어간 것은 그것은 정권의 능력 부족에서 생기는 문제이고 집권 능력을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기 위한 그러한 준비를 하루라도 빨리 높여가겠다. 이에 국민의힘은 판결이 다가올수록 민주당의 조직적 저항이 거세지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 대표 엄호를 넘어서 윤석열 정권을 향한 탄핵 선동으로 나아가려 한다며 여권이 단일 대우로 맞서자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야당이 벌이고 있는 이 이재명 방탄용 정권 퇴진 운동의 본질을 우리 당원 동지 국민들께 정확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좀 알려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당장 이재명 대표 1심 선고를 앞두고 당 전체가 나서는 모습이 좋지 않아 보인다며 맞불 여론전에 주력하고 있는데 특히 장외투쟁까지 예고하고 나선 것에는 재판부 흔들기라고 집중 공세를 펼쳤습니다. 장에 나가서 피켓에 아마 윤석열 탄핵, 하야, 정권 퇴진 문구 나올 겁니다. 수위를 점점 더 높일 거예요. 왜? 이재명 대표 1심 판결이 곧
나오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제8리스크 분수령으로 꼽히는 11월이 다가오며 여야 공방전은 점차 거세지고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 내 일각에선 1심 결과와 관계없이 이 대표의 일극 체제는 여전할 것이라는 자신감도 내비치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인 양금덕 할머니가 제3자 변제 방식의 피해 배상 방법을 수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은 어제 양금덕 할머니에게 대법원의 징용 피해 손해배상 승소 판결에 따른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이로써 대법원 확정 판결로 승소한 15명 가운데 양 할머니가 12번째로 판결금을 수령했다고 밝혔습니다. 광복 직후 일본에서 돌아오려는 제1한국인들을 태우고 부산으로 향하다 침몰한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가 추가로 확보됐습니다. 외교부는 일본 측으로부터 우키시마호 피해자 명부 34건을 받았다며 지난번 입수한 자료와 마찬가지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피해자 구제와 우키시마호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자료도 지난달 제공받은 것과 유사한 내용으로 승선자 생년월일과 본적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고 그 어머니까지 다치게 한 김대아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어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이별을 직감하고 짧은 시간 안에 살인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범행 당시 피해자들이 범행 장소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위치를 선점하는 등 치밀함도 보였다며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36주 낙태 의혹과 관련해 산부인과 병원 원장과 집도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이 됐습니다.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들의 진술도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수사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36주 낙태 의혹과 관련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은 병원장과 집도의가 법원을 나섭니다. 태아가 스스로 숨긴 거 맞습니까? 재판부에 어떻게 소명하셨는지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재판부에 뭐라고 소명하셨나요? 늦은 밤까지 심사를 이어간 법원은 두 사람에 대한 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가 상당 부분 수집된 점, 피의자 주거가 일정하고 현 단계에서 구속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일치 결정을 내린 뒤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지연되며 낙태죄 처벌이 어려운 가운데 경찰은 이들을 살인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수술 당시 태아의 생존 여부가 쟁점인데 경찰은 태아가 산모 몸 밖으로 나왔을 때 살아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증거인멸 정황이 있다고 보고 수사 개시 3개월 만에 병원장과 집도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장과 집도의는 수술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들의 진술도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병원장과 집도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수사에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가 숨져 경찰에 고소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웅 씨가 병원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양 씨는 어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환자의 사망과 관련해 병원 측 과실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또 당직 의사가 병원 당시 있었는지, 당직 의사가 고인의 상태를 직접 보고 지시했는지 등 질문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답을 피했습니다. 양 씨는 아직 유가족을 만나 직접 사과하진 못했지만 병원을 믿고 입원시키셨는데 안전하게 회복시켜드리지 못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의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이 다중운집 행사를 관리한 경험이 있고 직책에 부여된 책임 등을 고려할 때 실효적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1심 법원이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과 정대경 전 112 상황팀장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했습니다.
최근 여야 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던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 의전원협회가 의대생 자율 휴학을 허용해야 들어가겠다고 조건을 걸었습니다. 여기에 전국 의대 교수들도 참여를 보류하기로 해서 협의체 출범이 가능할지부터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여야 의정 협의체 참여의 조건으로 의대생 휴학 문제를 내걸었습니다.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의대생 휴학을 대학의 자율에 따라 허가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바로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대로 해당 조치가 없다면 협의체에 함께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단체가 참여 의사를 밝히고 정부와 정치권에서 환영의 뜻을 밝힌 지 하루 만입니다. 교육부가 완강히 버티고 있는 의대생 휴학 승인 문제를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협의체 출범은 다시 진통을 겪게 됐습니다. 당장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동맹 휴학을 인정할 수 없다며 법령과 학칙을 강조했고 휴학의 처리는 법령과 학칙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교육부도 동맹 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고 내년 학생 복귀를 전제로 한 휴학을 승인할 방침이라고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여기에 각종 의사단체들의 반응도 그리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협의체 참여 가능성이 점쳐지던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긴급총회 끝에 참여에 대한 결정을 유보하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협의체 불참 의사를 재확인시켰던 박단 전공의협의회장은 협의체를 통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정치권에서는 협의체가 이르면 다음 주 가동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지만 각종 악재가 이어지면서 출범부터 난항이 예상됩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강원대학교 병원 노동조합이 의사 집단 행동으로 지역 의료에 차질이 생긴 가운데 병원은 경영 상황 악화의 책임을 직원들에게만 전가하고 있다며 오늘 31일부터 무기한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강원대병원 노조는 지난 21일부터 3일 동안 쟁의 행위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조합원 1,310명 가운데 832명, 90.8%가 찬성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의사 임금이 16.4% 오르는 동안 직원 보수는 1.9% 상승에 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와 무 등의 소매 가격이 좀처럼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장바구니 부담을 키우고 있습니다. 정부가 김장 채소 최대 40% 할인을 지원하고 또 공급 물량을 늘리는 등 대책을 내놓긴 했지만 이 소비자들의 걱정을 덜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전통시장 채소 가게입니다. 이른 김장을 준비하는 소비자들 발길이 조금씩 이어집니다. 오늘은 무타리 사서 그냥 무쪽김치하고 물김치하고 두 가지 하려고 그래요. 이제 가을이라서 그런가 좀 가격이 좀 살짝 내린 것 같은 느낌이에요. 배추 도매 가격은 지난달 중순 9,500원대에서 이번 달 하순 5,600원대로 뚜렷한 하락세입니다. 문제는 여전히 높은 소매 가격입니다. 대파와 무 등 대표적인 김장 재료들입니다. 올여름 이상기후로 작황이 부진해 가격이 줄줄이 올랐는데 특히 최근 일주일 사이 배추 한 포기 평균 소매 가격은 9,130원으로 평년보다 2배 넘게 비쌉니다. 고춧가루와 마늘, 쪽파, 천일염 등 김장에 들어가는 주 재료만 14가지. 김치를 담그기도 전에 걱정부터 앞섭니다. 이제 고춧가루하고 이제 새우젓하고 이런 걸 구매를 소금하고 하셨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 작년보다는 1.5배에서 1.2배 정도는 오른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가운데 정부는 다음 달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김장 재료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배추와 무는 계약 재배 물량을 지난해보다 10% 넘게 올리고 즉시 공급할 수 있는 물량도 비축하기로 했습니다. 양념류의 경우 수입산 고추 1,000톤을 고춧가루 가공업체에 조기 방출하고 국산 마늘과 양파 500톤을 도매시장이나 대형마트에 직접 공급할 예정입니다. 소비자 할인 행사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농산물의 경우에는 40%니까요. 10,000원에서 30,000원까지 매주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수산물의 경우에는 일정은 좀 다르지만 50%까지 할인을 합니다. 정부는 다음 달 중순 이후에는 배추와 무 가격이 더욱 안정될 전망이라면서 이 시기 김장을 준비하는 게 좋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오늘의 경제일정입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3분기 GDP 국내 총생산 결과를 발표합니다. 지난 2분기에 마이너스 0.2% 역성장을 했던 터라 그 기저 효과에다 지난해부터 수출 호조가 이어지고 있어 3분기엔 플러스 성장이 예상됩니다. 네, 요즘 잘 나가는 우리 기업들이죠. SK하이닉스와 현대차가 3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SK하이닉스의 경우 HBM 판매 호조에 따라 시장 전망을 훌쩍 뛰어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할지 주목됩니다. 요즘 멋을 내기 위해서 렌즈 제품 많이 이용하시죠? 한국소비자원이 렌즈 세정액 시험 결과를 내놓습니다. 세척력과 살균 효력이 어느 정도인지 사용할 때 주의사항이 뭔지 궁금해집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국회 정무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를 받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의 월권 논란과 금감원과 금융기관 불협화음, 가계대출 증가세, 금융사고 재발 방지 방안 등이 다시 도마에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8월 출생아가 2만 명을 넘으면서 2달 연속으로 출생아 수가 증가했습니다. 혼인은 20% 늘며 5달째 증가세가 이어졌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출생아 수는 2만 98명으로 1년 전보다 1,224명, 5.9% 증가했습니다. 최근 5개월 동안 출생아 수는 지난 6월을 빼곤 모든 달에서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로 미뤘던 혼인이 2022년 8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집중되면서 첫째 아이가 많이 태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자영업자들의 큰 부담이 되고 있는 배달앱 수수료 상생안을 도출하기 위한 상생협의체가 8차 회의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어제 오후 서울 용산역 회의실에서 열린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서 배달 플랫폼들은 입점업체 측 요구사항 4가지에 대해 각 사별로 보완된 입장을 다시 제시했습니다. 앞서 입점업체들은 수수료 등 부담 완화 방안과 소비자 영수증에 수수료와 배달료 등 입점업체 부담 항목을 표기할 것, 또 최해 대우 요구 중단, 배달기사 위치 정보 공유를 요구했습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반대 진영을 향해 미국 내부의 적이라고 공격해온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과거 내부 인사의 폭로로 곤란에 처했습니다. 히틀러도 좋은 일을 했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며 독재자를 선망하는 파시스트라는 폭로인데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지 증명하는 것이라며 매우 위험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최근 들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진보 진영을 겨냥해 내부의 적이라며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I think the bigger problem is the enemy from within, not even the people that have come in and destroying our country, but really necessary by the military because they can't let that happen. 대선을 코앞에 두고 폭로에 나선 건 2017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 최측근이었던 존 켈리 전 비서실장입니다. 사성 장군 출신이기도 한 켈리 전 비서실장은 뉴욕타임스, 디 애틀랜틱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독재자를 선망하는 파시스트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Certainly an authoritarian, admires people who are dictators. He has said that. So he certainly falls into the general definition of fascist, for sure. 또 히틀러도 좋은 일을 했다고 여러 번 말했다면서 트럼프의 재집권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미국의 헌법에 충성하는 군대가 아닌 히틀러가 가졌던 장군을 원한다는 발언은 트럼프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라는 겁니다. It is deeply troubling and incredibly dangerous that Donald Trump would invoke Adolf Hitler, the man who is responsible for the deaths of 6 million Jews and hundreds of thousands of Americans. 취임 첫날부터 독재자가 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누구든 내부의 적이 될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We know what Donald Trump wants. He wants unchecked power. The question in 13 days will be what do the American people want? 트럼프 캠프 측은 모두 사실이 아니며 조작된 내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 시절 히틀러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 독재자를 찬양했다는 폭로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폭로가 이어질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에겐 과거 내부의 적들로 인한 악재가 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관세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라며 10에서 20% 보편 관세, 중국산 상품 60% 관세 공약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관세 전쟁이 벌어지면 가계 생활비가 늘어나 세계 경제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관세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며 당선 시 관세 전쟁을 예고해왔습니다. It's the most beautiful word there is. Tariff. And these stupid people, stupid politicians, they don't like, look, they're either dumb or they're corrupt. 제 집권 시 중국산 제품의 60%의 고율 관세를 다른 나라에서 수입되는 상품에도 10에서 20%의 보편 관세를 매기겠다는 겁니다. 또 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만 차량 구입, 대출이자 전액을 세금 공제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공약도 내놨습니다. 반면 현대차 등 미국에서 자동차 수백만 대를 생산하는 외국계 자동차 제조사에 대한 세금 감면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등 세계 각국은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커지자 관세 전쟁 대비에 나섰습니다. IMF는 트럼프 당선 시 세계 경제 규모가 내년과 내후년에 각각 0.8%, 1.3% 감소할 수 있고 내년 세계 경제 전망치도 3.2%보다 낮아질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Policy shifts toward undesirable trade and industrial policies could also significantly lower output. 카몰라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가 주장하는 보편 관세에는 반대하지만 중국산 상품 관세율 인상엔 찬성 입장입니다. Economists from Nobel laureates to Goldman Sachs have reviewed my economic plan versus Donald Trump's, and in comparison have found that my plans will strengthen America's economy, his plans will weaken America's economy. 미국이 다른 나라에 관세를 부과하면 그 나라에서 미국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만큼 각국의 물가 관리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경제학자들은 관세율을 높이는 대선 공약들은 가계 생활비를 급등시켜 정작 미국은 물론 전 세계의 경제 성장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일본 미야자키현에서 기록적인 폭우에 토사가 집을 덮치고 차가 급류에 휩쓸려 운전자가 실종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가을로 접어들었지만 대기 불안정이 이어지면서 기습 폭우로 인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마을 주변 도로와 인도가 흙탕물로 뒤덮였습니다. 거센 빗줄기 속에 차량 운전자들은 방향을 잡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ATM 기기가 설치된 부스도 물이 차면서 자동문에 장애가 생겼습니다. 일본 미야자키현 곳곳에서 시간당 110에서 120mm 안팎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며 생긴 피해입니다. 우와, すごい波みたいに海やん. 산비탈에서 무너져 내린 토사는 바로 아래 있던 집을 그대로 덮쳤습니다. 사고 당시 50대 여성이 집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70대 노인이 몰던 차량이 불어난 물에 휩쓸렸는데 차량은 하천 주변에서 발견됐지만 운전자는 행방불명입니다. 10월에 미야자키현에 이 같은 집중호우 비구름대가 나타난 것은 기상청이 폭우 정보 체계를 운영하기 시작한 2021년 6월 이후 처음입니다. 일본 기상청은 쓰시마 해협의 덥고 습한 공기로 대기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불안정한 대기는 홋카이도에서도 이어지고 있는데 저지대 침수와 낙뢰 피해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달 전 14명이 숨진 노토 지역 폭우에 상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이어진 기습 폭우로 일본 열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중동을 순방 중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에서 전략적 목표 대부분을 달성했다며 휴전을 촉구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스라엘은 하마스 군사력을 해제했고 최근에는 아히야 신와르 등 고위 지도부를 제거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이제 할 일은 인질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전쟁을 끝내는 것이라며 이스라엘의 지속 가능한 전략적 성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차기 지도자로 유력하게 거론되던 고위관리 하심 사피에딘이 이스라엘 공습으로 사망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이 발표는 이스라엘이 지난 4일 베이루트 남부 교회에서 사피에딘을 공습으로 사살했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나왔는데요. 지난 몇 주 동안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헤즈볼라 최고 지도부의 상당수가 사망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달러가 정치적 수단이 됐다며 브릭스의 새로운 투자 플랫폼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현지 시간 23일 러시아 타타르스탄 공화국 카잔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의에 참석해 미국이 달러를 무기화하고 있다며 이건 큰 실수라고 지적했습니다. 마수드 페제스키안 이란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미국이 이란과 러시아에 부과한 모든 제재를 함께 무력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페제스키안 대통령은 현지 시간 23일 브릭스 정상회의를 계기로 푸틴 대통령을 만나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을 위한 협정에 곧 서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중국 국유 기업들이 올해 1월에서 9월 모바일, AI, 신에너지차 등 전략적 신흥 산업에 270조 원을 투자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국유 기업들의 올해 1에서 3분기 전략적 신흥 산업 분야 투자액이 1조 4천억 위안, 우리 돈으로 약 271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6%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의 첫 번째 항공모함인 랴오닝함이 타이완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랴오닝 항모 전단이 타이완 해협을 거쳐 북상했다며 합동정보감시정찰 체계를 운용해 동선을 파악하면서 경계 대응했다고 밝혔습니다. 랴오닝 항모의 이번 항행은 지난 20일 미국과 캐나다 군함 두 척이 타이완 해협을 통과한 데 따른 맞대응 성격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픽이었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순국전에 쓴 글씨가 15년 만에 한국에서 공개됩니다.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은 하얼빈 의교 115주년을 기념해 오늘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특별전 안중근서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전에는 일본 류코쿠 대학 도서관에 있는 안중근 의사의 글씨 독립이 15년 만에 한국에서 다시 전시돼 주목됩니다. 이 유목은 안 의사가 1910년에 남긴 글씨로 독립에 대한 의지와 염원이 힘있고 간결하게 쓰인 두 글자에 집약돼 있습니다. 블랙핑크 로제의 신곡 아파트의 뮤직비디오가 발표 닷새 만에 1억 조회수를 돌파했습니다. 가수들의 솔로 대결에도 불이 붙었는데 연말까지 치열한 경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좋아하는 랜덤 게임 스타트. 그룹 블랙핑크의 로제가 팝스타 브루노 마스와 함께 부른 솔로곡 아파트가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1980년대 히트곡 니키의 사운드를 활용한 경표한 곡에 K 술게임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재치 있는 가사까지 최고의 협업이라는 평가가 이어졌고 최강의 수능 금지곡이라는 타이틀까지 얻었습니다. 인기에 힘입어 뮤직비디오의 유튜브 조회수는 공개 닷새 만에 1억 회를 돌파했고 국내 음원 차트 1위를 석권한 것은 물론 세계 최대 음원 플랫폼 스포티파이의 글로벌 차트 1위까지 차지했습니다. APT 많이 사랑해주세요. 같은 그룹의 멤버 제니도 솔로곡 만트라로 인기몰이 중입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자는 메시지를 담은 이번 신곡.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백에 진입하는 등 또 한 번 기록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룹 에스파의 카리나가 처음 단독 작사한 솔로곡 업도 화제입니다. 콘서트에서만 선보인 미공개곡이었지만 SNS에서 화제가 된 뒤 정식 발매됐고 이후 차트 상위권을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남자 가수들의 솔로 컴백도 줄줄이 예정돼 있습니다. BTS 진은 다음 달 15일 솔로 앨범 해피를 발표하는데 최근 콘셉트 영상과 트랙리스트 등을 잇따라 공개하며 예열에 나섰습니다.
지드래곤의 컴백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9년 만의 마마 어워즈 출연 소식이 전해진 데 이어 컴백을 암시하는 SNS 게시글이 올라오며 기대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프로배구 한국전력이 디펜딩 챔피언 대한항공을 꺾고 홈 개막전에서 짜릿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한국전력은 임성진과 엘리안이 나란히 26득점을 올리며 우승 후보 대한항공에 3대2로 승리했습니다. 여자부 디펜딩 챔피언 현대건설은 25득점을 올린 모마를 비롯해 양효진과 정지윤 등이 고르게 활약하며 IBK 기업은행에 3대1로 승리했습니다. 출근길 YTN 날씨입니다. 밤사이 해안가에서는 바람이 약해지면서 내려져 있던 강풍특보가 모두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북서쪽에서 강한 한기가 밀려왔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7.2도까지 떨어지며 어제 같은 시각보다 4도가량 낮고요. 올가을 최저 기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오실 때는 두툼한 겉옷으로 보온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밤사이 기온이 내려가면서 짙은 안개도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원주공항에는 저시정 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오전까지 내륙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또 강원도에서는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3에서 9도가량 낮은 기온으로 출발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7.2도, 춘천 7.7도, 대관령 3도를 보이고 있고요.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실제 체감하는 추위는 이보다 더 심합니다. 특히 일부 내륙과 산간에서는 서리가 내리고 물이 어는 곳도 있어 농작물 피해에도 대비하셔야겠습니다. 하지만 낮부터는 예년 기온을 회복하며 추위가 금세 누그러지겠는데요. 오늘 낮 기온은 서울 19도, 광주 20도, 대구 21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기온이 더 올라 낮 동안 예년보다 온화함이 감돌겠고요. 다가오는 주말 내륙은 구름 많고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부터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는 곳이 있으니까요.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뉴스타트 3부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